정전기는 정지된 전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전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겨울철에 니트를 입고 벗을 때 찌릿하게 느끼는 것이 정전기고, 그럼 정전기 발생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정전기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물질들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 플러스 극을 양자라고 하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양자에 따른 전자들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때 두 가지 물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두 물질을 마구 비비게 되면 이때 A에 있는 전자들이 B로 이동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있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전자가 발생하게 되겠고, 이때 B에는 전자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A와 떨어져 나갈 경우, 방전거리 도달할 경우 공간을 타고 전자가 대량 이동하며 찌릿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때 정전기의 볼트로서는 2000에서 5000볼트로서 번개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번개를 맞을 경우 사람이 즉사할 수 있지만 이때 정전기의 경우에는 전류가 작기 때문에 순간 찌릿하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 습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습도 변동을 낮춰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겨울철과 여름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습도가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정전기 발생을 줄이는 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물질의 특성, 그 다음 물질의 표면 상태, 물질의 이력, 분리 속도, 접촉 면적 및 압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보게 되면 정전기의 발생량은 두 물질의 접촉과 분리 시 물질의 상호 특성에 의해 결정이 되며, 대전 서열이 멀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커진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물질의 표면 상태를 보게 되면 물질의 표면이 거칠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니트류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니트류가 표면이 거칠거칠한 옷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표면이 수분, 기름 등의 오염이 됐을 경우에 산화되어 정전기 발생량이 증가한다도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물질의 이력을 보게 되면 정전기 발생량은 처음 접촉과 분리 시 최대치가 된다. 자,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순간적으로 만졌을 때 정전기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입해서 파악해보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 다음에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접촉 면적 및 압력이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증가한다 정도도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면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물질 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졌고, 접촉 면적 및 압력, 그 다음 분리 속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물의 이온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정전기 발생 현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찰대전입니다. 마찰대전은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두 물체 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접촉을 하여 발생되는 대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상태는 무엇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풍선을 머리카락에 막 문댔을 경우에 정전기가 발생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리대전이란 무엇이냐 하면 일정한 압력으로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며 마찰대전보다 더 큰 정전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필름의 점착지 같은 것을 뗄 때 이 박리대전이 일어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있는 유동대전은 어떠한 흐를 때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 시에 발생되는 것으로서 유속 제한의 속도는 1m/s 이하로 하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출대전이란 기체, 액체, 분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발생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충돌대전은 입자와 다른 고체와의 충돌, 급속한 분리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스프레이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이러한 종류와 현상을 적는 문제가 필기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을 보게 되면 정전기 발생 현상에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유체대전이 아니라 유동대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전의 형태 및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방전의 형태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형상이 무엇인지 정도는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외우는 것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면, 코로나 방전은 방전 시 오존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머 방전에 대해서는 나뭇가지 모양의 방전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동반하는 방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불꽃 방전은 무엇이냐면 방전 에너지가 커서 장애 및 재해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꼼꼼하게 외우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독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중요한 것은 정전기 에너지와 최소 착화 에너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공식들을 외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출되는 단위와 대입되는 단위에 대해서는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전에너지는 줄이라는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대입되는 단위는 도체의 정전 용량은 F의 단위로 들어가게 되고, 대전 전하량은 C, 그 다음에 대전 전위는 V로 들어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외워준 다음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착화 에너지는 0.2mJ, 그 다음에 극과 용량은 마이크로 피렛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단위를 피렛과 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앞에 있는 접두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마이크로는 어떻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원래 이 정전에너지 W 혹은 E는 2분의 1 곱하기 도체의 정전 용량 곱하기 전위의 제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전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압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때 E는 좌우에 곱해져서 2 곱하기 알파벳 2가 되고, 그 다음에 정전 용량 C는 아래로 곱해지기 때문에, 즉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V값, 대전 전위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이때 밀리는 뭐였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아래쪽은 1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제곱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소수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6.3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아래쪽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누전 전류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고압선과 저압선의 혼촉을 방지 위한 것이 접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접지 목적에 따른 종류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개통 접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한번 다루겠지만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TN개통, 그 다음에 TT, IT가 있다. 이 세 가지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쭉 내려가서 지금 접지개통, 개통 접지에 분류가 있습니다. 자, TN개통, TT개통, IT개통이 있다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정독해주면 되겠고, 계속 내려가서 정전기재해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은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정전기 방지 대책에 발생 및 대전에서 방지 대책은 접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정전화 및 정전 작업법을 착용해줘야 되며, 유속 제한, 정치 시간을 확보하고, 대전 방지제 사용, 가습을 나고 재전기를 사용한다 정도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정전기 방지 대책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계절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름과 겨울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것은 여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습도가 낮을 경우에 정전기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가습을 해주게 되면 습도가 올라가게 돼서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자연 발화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자연 발화에 대해서는 가습을 했을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 발화일 때는 습도를 낮춰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정리를 해준다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전기에 대해서만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면, 이온을 이용해서 정전기를 중화시켜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는 제전기다. 그 다음에 제전기의 종류 및 특성 정도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독을 통해서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반드시 외워달라고 했죠. 물질의 특성, 그 다음에 표면 상태, 그 다음에 분리 속도, 접촉 면적 및 압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력은 물질의 이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정전기 발생 현상의 종류. 자, 이 종류는 실기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했죠. 그 다음에 방전의 형태의 종류는 반드시 또 외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전기, 최소착화 에너지 공식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지금 편집관에 좀 잘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등호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지금 여기 제곱이 누락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공식을 정리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